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무탈히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장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죠? 어려웠죠.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오늘 또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또 어느 정도 또 마무리를 하시고 또 새롭게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좀 많이 또 추워지고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해가지고 눈이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폭설이 내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운전하실 때나 또는 이 보행, 걸어 다니실 때 항상 이 빙판길을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이런 장정들도 길 가다가 이렇게 꽈당 하면 바로 이게 이 뼈가 금이 가고 부러지고 막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걸어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 이 건강 관리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5거래일을 다 채웠죠, 그죠? 다 채웠습니다. 이번 주장 어떠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장 여러분들 잘 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1월 2일이었죠. 새해에 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렸고 12월 30일에는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였냐면 결국에는 주도주 내에서 실적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시작을 알렸던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전력 설비라든지 그리고 로봇 이렇게 주도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 주도주 내에서 실적주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작년에 75% 코스피 올라갈 동안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폭 조정이 오게 되면 깊이 올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장세, 즉 수요일이랑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는 놈만 같습니다. 그죠? 가는 녀석만 가고 가는 종목만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수 좀 많은 포모가 오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손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찌됐든 이런 장세 속에서 오히려 좀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마음속에 조금 깊이 좀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처럼 또다시 순환매가 돌고 또 이렇게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계속적으로 많아 왔었는데 오늘 모처럼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또 수급이 쏠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지금 수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또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좀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줬는데 결국에는 다시 방산이 그걸 이어받고 조선이 또 이어받았죠. 그래서 방산, 조선 이게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까지 강했죠. 결국에는 작년에 주도 섹터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좀 쉬고 있고 원전도 오늘 잠깐 반짝였다가 또 좀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하셔서 시장에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하나 시스템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풍산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상당수 방산 조정 있을 때 전혀 관심 없을 때 그때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당수 크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거예요. 시장이 돌고 도는 거예요. 내 순서, 내 순번 기다려주는 겁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왔어? 그래.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죠. 어떤 준비요? 여러분들이 그 조정 구간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수익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께서 명백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자동차도 CES 2026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가 어제 좀 쉬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줬죠. 물론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그 로봇이 베스트 로봇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베스트 드레스상이 아니고 베스트 로봇상을 수상했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 로봇주들이 갑자기 좀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디벡스라는 그룹과 함께 온 디바이스 AI 칩이죠.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죠. 결국에는 자동차가 이제 아니에요. 로봇인데 거기다가 칩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앞으로 엄청나게 그죠 다변성을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폭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계속 혁신을 이뤄내느냐가 이번 이 세계 이 AI 이 산업에서 그 트렌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런 거를 먼저 보고 조종시에 먼저 선점을 하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또 인사이트적으로 좀 한번 또 살펴보면 로봇 있잖아요,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어떻게 2차 전지 어떻게 ESS만 어떻게 믿어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전기차 캐즘이야 어떡하니 막 이런 분들. 그런데 뭐 전기차는 캐즘입니다만은 로봇 있잖아요, 로봇. 결국에 로봇도 칩 말고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로봇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2차 전지 조정 줄 때 좀 상당폭 조정폭이 깊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매집을 좀 해 나가신다면 ESS든 로봇의 배터리 수요 공급 확정 뭐 이렇게 되는 그게 되면 또 바로 또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렇게 좀 기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공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사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기사가 이러하니까 조정 시에 나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620포인트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코스닥은 어떡합니까? 그죠? 코스닥은 박스권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테이프를 떼지를 않습니다. 테이프를 떼지 않고 박스권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어요? 일단은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책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12월에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코스닥을. 그런데 그거를 12월 중순에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죠. 그죠?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거? 그런 것 때문에 끌어올렸는데. 그잖아요. 코스닥은 박스권에서 탈출을 해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그리고 나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부실 기업들 퇴출하고 과감하게 퇴출하고 새로 유입할 때는 과감하게 정상적인 종목도 유입한다면 코스닥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고 나온 것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뭔가 지금 이루어진 게 없으니 코스닥은 저렇게 계속 박스권에서 테이프 붙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강세장이죠. 지금 현재는 강세장이고 조정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 기업들이 우리나라 열심히 또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냐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이 종목입니다. 이름 너무 길어요. 그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얼마 전에 이게 급등했죠. 갑자기 세력이 빠방 하고 들어오면서 기준봉 발생하고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요. 온 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거 뭡니까? 정필승 파트너님 시스템 반도체 포트에 하나쯤은 넣어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도 포트에 꼭 구성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종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아닙니다. 왜? 이 종목이 팹리스 회사도 아니에요. 설계하는 회사도 아니고 생산해내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럼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 IP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즉 고객사죠. 고객사들에게 그 설계된 그 IP 그거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본다면 자, 시가총액이요. 3,100억 원입니다. 본질 가치는 얼마입니까? 1,100원짜리입니다. 1,1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얼마입니까? 14,000원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10배가 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니 정필승 파트너님 이야 차트 너무 멋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들고 오셨습니까? 쫙 빠지다가 여기서 지금 횡보하다가 이렇게 틀어주는 지금 이 박스권의 상단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오셨습니까? 이야 차트 이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야 바닥 따주고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네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10배죠 10배. 이 본질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10배가 넘습니다. 이건 뭐냐? 바닥이 아니에요. 이건 고평가된 거예요. 이거는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인 거예요. 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폭이 깊어지면 실적주 위주로 방어가 가능한데 실적이 아닌 종목들 전부 흘러내립니다. 조정폭이 깊어질수록. 근데 올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는 해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고평가예요. 이거 바닥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바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어찌됐든 전화가 오셨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 24,000원입니다. 비중은 20%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남성분이셨고요. 24,000원이 어딥니까? 봤어요?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여기더라. 이게 언제냐? 2024년도 5월, 6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8개월이 지났어요. 1년 8개월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들고 계셨어요? 정말 마음 졸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필승 파트너님이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오십시오라고 하죠. 나오십시오.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아니 매번 정필승 파트너님께서는 매번 나오라고만 하십니까? 어떤 대책을 알려주셔야죠. 매번 나오라고만 하십니까? 네? 본인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네, 제 돈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안 하셨어요?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공부 안 하셨으니까 이 종목이 얼마든지 힌트를 줬다고요. 나 사지 말라고. 제발 나 좀 사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샀다라는 것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신 거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 실적이 좋은 종목이었으면 제가 여러분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10% 정도 좀 더 넣으셔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세요. 실적이 좋았으면. 그러면 단기 반등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목이 실적이 전혀 좋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시라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셨고. 나오세요. 교육비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이거는 본인 책임인 거예요.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그런 거 바라십니까? 정필승 파트너님 따뜻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따뜻하게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지금 반도체 업황 좋잖아요. 사이클 좋잖아요. 그죠? 가지고 가십시오. 24,000원 갈 거예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저한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모르죠.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 거죠. 일단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죠. 그죠? 왜? 이 종목은 더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실폭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잃었던 그 수익률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주봉입니다. 야, 근데 제가 봐도요. 이 종목 차트는 너무 이뻐요. 진짜. 차트는 너무 이뻐요. 아니 차트는 정말 이뻐요. 보세요. 차트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쭉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 지금 시키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플로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 뚫어내면 당연히 이 상방이 열려 있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런데 저는 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지도 말고 나오라 이겁니다. 왜? 이거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조정 들어오면 더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럼. 재무입니다. 이 재무 24%의 대주주가 자 그러면 제가 대주주 지분율은 최소 20%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것은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의 잣대를 대야 된다. 더 타이트하게 그 잣대를 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종목은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해서 빚을 좀 받아오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분이 점점 내려가게 돼요. 점점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간당간당하죠. 지금 24%면. 그죠? 봤습니다. 안정성 비율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유동비율, 당좌비율 다 좋습니다. 그죠? 251%입니다. 똑같네요. 그렇죠. IP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재고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좋아요. 스탠다드가 200이라 그랬잖아요. 좋습니다.
자, 부채 비율 64%입니다. 이야, 진짜 좋습니다. 유보율 1400%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없어요. 이자 보상 비율이나.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60%입니다. 이야, 너무 좋네요. 그죠? 너무 좋아요. 이것만 보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2개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도 이거는 좋았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 흘러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를. 자, 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매출액이 지금 100억이에요. 그죠? 매출액이 196억이에요. 매출액이 153억이에요. 작년에 예측치가 164억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요. 마이너스 253억, 마이너스 159억, 마이너스 246억, 마이너스 291억이면 이 매출액보다 손실폭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 완전 엉망인 회사죠, 이거. 그죠? 이거를 왜 하냐고요. 자, 그러면 그분이 2024년도에 샀다 그랬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2024년도 이때 샀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면 그분은 이걸 기준으로 봐야지, 이거를. 그잖아요. 이거는 없는 거지. 이건 안 나와 있는 거지. 이제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를 딱 기준해서 이걸 딱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죠? 딱 바라봤어요.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253억, 마이너스 159억. 거기다가 뭡니까? EPS가 마이너스.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BPS가 900원짜리입니다. PBR이 26배예요.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분 들어가신 거잖아요. 제가 없는 말 합니까? 맞는 말이죠.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이걸 봤다면 안 하죠. 안 하는 거죠. 봤다면. 그죠? 그런데 이걸 안 봤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나오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죠? 하면 안 돼요. 이거 펀더멘털 깨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 AI라면서요. AI로 들어가셨다면서요. 예? 예? 이게 24,000원에 들어가셨다면서. 여러분 이때 그러면 AI로 24,000원에 살 거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차라리? 예? 아니 AI라면서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크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사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PSK 홀딩스 뭐 이런 거? 그게 낫잖아요. 왜 안 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싸다고 느끼는 거거든. 이게 싸다라는 거, 이게.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게 싸다라는 거. 삼성전자 이때 당시에 뭐 한 6, 7만 원 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이게 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싼 거는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싼 거는 내 자산, 이 기업의 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 예를 들어 기업의 자산이 10조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5조다. 그럼 0.5배예요. 그게 싸다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투자금이 정해져 있어요. 투자금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짜리를 한 주를 사든 아니면 만 원짜리를 100주를 사든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똑같다니까요. 왜 그렇게 욕심을 내십니까? 얼마 사지도 못해요. 차라리 이거 거래량 안 터지면 팔지도 못한다고 이런 거는. 거래량 안 터지면 이거 팔지도 못해요. 그럴 거면 삼성전자 이때 사시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욕심인 거죠, 욕심. 싸다라고만 느껴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 절대 금지 예시입니다. 예시. IM. 자, 봤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B 했어요. B. 온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거래 정지됐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2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야, 정말 좋습니다. 정상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래 정지 직전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걸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래량이 어때요?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얘를 계속 가지고 오죠. 매주별로. 주마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주마다 거래 정지 직전에는 이렇게 털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도 압니다. 왜? 우리 회사가 이상하다는 거를 안다고요, 그들도.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냅니다,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장을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곧 이 온 세상이 멈춰버릴 겁니다. 온 세상이 멈춰버릴 건데 그 직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저희 물량을 좀 밑에서 받아주십시오. 저희 그리고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대장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호가창 빵 열어주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호가창 막 열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우와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정지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세요. 제일 많이 갔을 때 거래량 저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러냐고요. 작정한 거죠, 그죠? 작정한 거죠. 자, 그래서 봤어요. 자, IM 이미 거래 정지예요, 그죠? 대주주가 6%입니다. 6%. 그러면은 94%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없어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왜? 저기는 이미 다 손절 쳤어요. 밑으로 빠질 때 어머 이러면서 다 손절 치고 나갔어요. 우리 신규 고객님들 다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 열어주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남의 말만 믿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거래 정지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슬퍼해드려요? 공부 안 하셨는데? 그래서 봤어요. 매출액 봤습니다. 영업이익 적자죠. 적자입니다. 자, 자, 이거 보면 2025년도에 뭡니까? 거래 정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그죠? 적자가 3년 연속 적자예요. 그죠? 3년 연속 적자예요. 그러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423입니다. 유보율은 169%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EPS,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리고 BPS 본질 가치가 1,300원입니다. 퍼는 묵비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이거 깨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2025년도 이때 거래량 터주니까 들어간 거냐고요.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왜 제가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제가 가장 바라는 우리 주식시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종목 진단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죠. 노트북 펼치고 막 우리끼리 막 오케이 스탠바이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컷 자 시작합시다. 근데 전화가 안 와요. 종목 진단 할 게 없는 거지. 그런 시장을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시장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왜? 계속 이렇게 사시니까요. 사시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 저도 여러분 지겨워 죽겠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할 겁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이해하셔가지고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저 정필승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IM 거래 정지됐어요. 자, 그 다음에 셀레스트라. 아니, 셀레스트라. 자, 보십시오. 거래 정지죠. 거래 정지. 자, 이렇게 딱 잘라놓고 봤어요. 그죠? 자, 보십시오. 이거 22만 원까지 갔어요, 여러분. 22만 원을 갔다고요. 이때 거래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어때요? 거래 정지 직전에 터졌죠. 이게 압도적이잖아요. 아니, 지금 똑같은 차트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래 정지 직전에 이렇게 털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22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됐어요. 그리고 거래 정지예요. 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초대장 보내고 여러분들 막 이때 초대장 보내니까 이때 호가창 막 열어주니까 여러분들 이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래 정지란 말이죠. 공부 하나도 안 하시고 그죠? 봤어요. 대주주가 12%. 그러면 88%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여기 없다니까요? 아니 22만 원이 5천 원까지 가는데 이게 당연히 손절하지.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죠. 다 손절치고 나갔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호가창 열어주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어요. 이것도 2025년도에 거래 정지입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자, 적자잖아요. 3년 연속. 그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신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800%예요. 870%. 자,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8,000원입니다. 마이너스 18,000원, 18,000원. 엄청나게, 그죠? 말도 안 돼, 진짜. 그 다음에 BPS가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2,000원. 2,000원. 자, 묵비권. 그 다음에 뭡니까?
3배. 이거 완전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셨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 이게 진짜 신기하죠. 예. 그러면 이거 지금 거래 정지 되셨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거래 정지인데 할 수가 없는데 거래를. 그러니까 이거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셨으면 이 종목 이렇게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본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죠? 슬픈 일이에요. 저도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외치고 말씀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막 많이 쓰는 건 줄 아세요? 막 혼신의 힘을 다하잖아요. 그죠? 혼신의 힘을 다하잖아요. 이거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단 한 분이라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으아! 하면서 파이팅 있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한마디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실견자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적이 견고하면 스스로를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폭이 깊어질 때 결국에는 주도주 내에서 실적주로 하십시오. 그 실적주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방어해 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실적이 있으면 그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로 해라. 이 말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필승의 시공대본법에서 또 이 기업 사지 마라. 전 계속 한다 그랬어요. 1년 내내 한다 그랬어요. 신규 상장주 기술 특례 상장 최소 2년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3년 연속 적자 기업. 보셨잖아요. 3년 연속 적자.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모래 위에 쌓은 성이기 때문에 발로 툭 차면 무너지고 거래 정지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기업 사도 될까? 5단계 재무 필터링 전략이라고 했어요.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뭐다? 흑자여야 한다. 매출은 외형, 영업이익은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재무 체력 5종 체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당좌 비율 200% 이상, 그래서 유동부채 비율보다 더 커야 된다. 이자 보상 비율은 3배 이상이 좋더라. 자기자본 비율은 50% 이상이 좋더라.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좋더라. 유보율은 1000% 이상이 좋더라. 제발 좀 여러분 이해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 그래서 EPS, BPS, PBR, PER 즉 뭐냐 원석이를 보석이로 보석이를 슈퍼스타로 그 슈퍼스타는 PBR로 따지면 4배다. 4배. 4배까지만 하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저평가를 회복하고 회복을 성장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아래에 보시면 제 QR코드가 뜹니다. 이 M밴드 QR코드가 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M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좀 다양한 자료들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샵 3772번 누르시고 거기에 정필승 이렇게 문자 3글자 이름 석자에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링크가 가게 됩니다. 그 링크가 바로 M밴드 링크거든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되십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후반전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설계, 공간 매매 뭐라고요?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시세, 설계, 공간 매매 뭡니까?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공대본법입니다. 그죠? 시공대본법. 이거 뭐 계속 하니까 툭 치면 나오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시공대본법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기분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다 말씀을 하세요. 이데일리 계시는 분들께 지나가다가 하면 안녕하세요, 전필승입니다. 시공대본법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지금 기분 좋습니다. 어찌됐든 강제 주입식 교육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자면요. 제가 고조장단법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기준봉의 이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시점부터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서 물량 테스트하고 매물대 계속 소화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량을 상방에다가 시세 분출한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가에 사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가에 판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긴 게 장기 투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봉 발생하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지점을 시세 분출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길어진다. 즉 뭐냐면 이쪽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바이죠. 그다음에 자, 중고장단법이에요. 중고장단법은 뭐예요? 중간에 사가지고 고가에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서 고가에 파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간이 짧다. 왜? 이 중심가라고 하면요, 여러분. 제가 뭐 매수 매도의 치열한 싸움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력이 기준봉을 발생하고 중심가에서 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평단가 있죠. 그들의 평단가 밑으로 이탈을 안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기서 계속 지지받고 있으면 그러면 방향을 위로 본다. 즉 상방을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그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중고장단법에다가 고저장단을 뭡니까? 그렇죠. 합쳐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플로예요, 이게 플로예요. 기준봉의 몸통 안에서 이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바닥 따지고 다시 반등 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왜? 시세를 설계해놨는데 그 시세에 강력한 겹치는 구간에 강력한 지지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 준다, 깬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이 기본적인 걸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심화입니다. 심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맛배기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일단 당분간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메모지 꺼내셔서 좀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15금 매매법이에요. 이 금은 뭐냐? 금지. 금할금자잖아요. 금할금자. 즉 금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5금은. 즉 15% 이상은 이상 매수하면 15% 이상인 지점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금이 저린다라는 거. 오금이 저려요. 왜? 15% 이상에서 매수하면 내 오금이 저려야 된다고요. 공포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오금 저리는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5% 이하, 즉 미만에서 15% 미만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15금 절대 금한다. 15라는 숫자 잊으십시오. 14.99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금저려 매매법이에요. 오금저려. 자, 볼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 일반 강세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기준봉을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몸통 사이즈에 따라서. 자, 그래서 종가가 8에서 15% 미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일 있죠, 전일. 이 전일 종가 대비해가지고 여기가 이 지점이 8에서 14.99%, 즉 15% 미만이 발생된 뭡니까? 기준봉이라는 거예요. 전일 종가 대비예요, 전일 종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예요. 그거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전일 종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 8에서 14.99%, 여기에 이러한 몸통을 가진 기준봉을 발생을 시켰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라는 거죠. 하는 거예요. 자, 성격은 어떠하면 추세 전환 초기 또는 안정적인 상승 시도 구간입니다. 15% 이상 30%가 되면요, 이거는 급등이고 그거는 단기 과열에, 즉 어느 정도 빵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올라가면은 이게 제도적으로 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폭 눌러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누르고 바로 가죠. 이상하죠, 그죠? 이상해요. 이상해요. 원래 눌러주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안정적인 상승 시도 구간이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봉 전체를 지지 영역으로 본다. 즉 이 기준봉의 이 전체 있죠. 여기까지. 여기 여기 존을요. 지지 구간으로 본다. 즉 주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반등 주는 이거 하나 몸통을 지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14.99, 8에서 14.99. 이거는 첫 번째 1번 종가, 그 다음에 2번 중심가, 그리고 3번 저가입니다. 이렇게 3분할로 매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가라고 한다면 뭡니까? 오늘 보니까 거의 한 14%에 끝날 것 같은데요? 13%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종가전 매수하십시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종가전 매수보다는 그냥 다음날 할게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하세요. 하는데 이 종가에다가 일단 한번 사십시오. 물론 시작이 예를 들어서 종가에서 밑에서 하세요 그러면. 밑에 시작을 했으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가에서 한번 사고 중심가에서 한번 사고 저가에서 한번 사고 이렇게 3분할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삼각 매매 있죠. 제가 말씀드린 정필승 분할 매수법 있잖아요. 그 매매법대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의를 했을 때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더 쪼개요. 여기서 더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종가를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이때 종가에 1번 넣고 2번에 200, 그다음에 저가에 500 이렇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잘게 쪼개서 여기에 20 넣고 여기 20 넣고 20 넣고 여기 20 넣고 20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밀리면 여기다가 뭐 50 넣고 이렇게 더 잘게 썬다라는 거죠. 더 잘게 썰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더 잘게 들어간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저렇게 일단 매수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한가는 따라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상한가 간 거는 무조건 눌러줘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중심가까지 눌러줘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초강세 과열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초강세인데 과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열. 이게 갑자기 막 투자 경고 받고 이런다고요.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게 연속적으로. 근데 안 잡죠, 그죠?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갑자기 투자 경고 주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종가 15% 이상 30% 이건 거예요, 이거.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30%짜리의 상한가를 간 기준봉이라고 합시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30%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는 중심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하죠. 이 중심가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예요? 나누기 해보세요. 이게 15예요. 그러면 이 중심가 밑으로 사면 된다는 거가 15 밑으로 사면 된다. 결국에 뭐냐? 똑같은 지점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전에 8에서 14.99나 15에서 30이나 무조건 15% 미만에서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눌림이죠, 그죠? 이건 종가전 매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종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눌러줄 때라.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23%짜리예요. 이게 23%짜리라고요. 전일 종가 대비 23%짜리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23%짜리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이렇게 매매하셔야 돼요. 이 기준봉 있죠? 이 기준봉 전일 여기에서 15%까지를 그으시면 돼요. 그으시면 돼요. 그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잘 쓰세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거예요. 자, 전일 종가 곱하기 15% 가로 닫고 더하기 전일 종가를 하면요.
이게 돼요, 이게. 이거. 전일 종가 곱하기 15% 더하기 전일 종가를 하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딱 그으세요. 아니면 HTS에서 딱 잡고 드래그 해보십시오. 그러면 15% 찍혀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일로 들어올 때 여기 이 존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수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23%짜리라도 종가에 사는 게 아니라 23%가 15% 밑으로 빠질 때 그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1번, 중심가 2번, 저가 3번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일 종가 곱하기 15% 더하기 전일 종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4%, 25%, 뭐 18%, 17% 전부 이렇게 계산해서 15% 계산해서 딱 줄 그어 놓으란 말입니다. 그 밑으로, 그 존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매수 1차, 2차 중심가, 3차 저가 분할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너튜브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이 오늘 똑같이 갔어요. 제가 이게 뭡니까? 이거 말고 한 5%짜리 그거는 기준봉 발생도 안 됐어요. 그거는 제가 세력이 들어왔다. 그래서 똑같이 종가에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럼 오늘 기준봉 발생시키면서 장중에 15% 급등했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타점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타점이 정확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속 할 거니까 크게 오늘 모르신다고 해서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준봉 매매는 같은 구간에서만 매매한다. 기준봉은 같은 구간에서 15% 아래에서만 매매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5금 매매법, 5금절여 매매법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기준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그죠? 그럼 과연 얘는 몇 프로일까요? 라고 봤어요. 몇 프로입니까? 11%입니다. 저는 11%입니다.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럼 너 11%구나. 그러면 바로 종가로 들어가도 되겠네 라는 거죠. 그죠? 이 종가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전일 봤더니 종가보다 좀 미는데 봤어요. 그러면 봤더니 시가가 1,900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종가보다는 얘가 높으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가가 얼마예요? 1,889원. 그러니까 나는 1,894원에 걸어놓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포인트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직전 고점을 깼잖아요. 급등했죠.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계속 고가에 팔아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보시면 여기 이게 선이 있죠, 선이. 이렇게. 이 선들은 제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죠? 이 선들은 어떻게 매도를 해라라고 저한테 다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차트상에는 뭐는 있어요. 고가는 있잖아요, 고가는. 저랑 똑같잖아요, 캔들은. 그러니까 고가에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없으니까 제가 이 고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고가에 파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DI는 제가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너 뭐야? 저 기준봉입니다. 그래? 그럼 너 몇 프로니? 저는요? 저는 18%입니다. 18.44%입니다. 그래? 잠깐만. 18%. 그러면 15% 미만에서부터 사야 되겠네? 했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일봉에서 종가 대비해서 15%면 한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여기가 1차가 되겠고 이 중심가가 2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저가가 뭡니까? 3차가 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한번 샀고 여기서 한번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직접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 짧게 하고 그다음에 주고 100, 2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로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M밴드에도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거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것도 M밴드에서 여러분들께 CS2016 해가지고 제주반도체랑 가온칩스 여러분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어요. 다 올려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갔죠, 그죠?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없는데 기준봉 발생.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다고요. 제가 가은 칩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 몇 프로인데? 라고 봤어요. 저 16.9%입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15% 미만이 안 되니까 전날 이 종가 대비해서 15%를 그으면 한 이쯤 된다고요. 한 이쯤 된다고요. 그죠? 이쯤. 그러니까 여기가 1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가가 뭡니까? 2차고 그다음에 여기 이 저가가 3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한번 샀네. 그죠? 그다음에 떨궜는데 여기 중심가에 또 샀죠. 또 샀어요. 안 올라갔잖아요. 내 목표가까지. 또 샀어요. 또 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샀단 말이에요. 계속. 왜? 이거는 내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께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분들께서. 그죠? 그럼 나는 중심가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여기서 계속 지지받고 가잖아요. 중심에서 지지받잖아요. 그 뭐라 그랬어요? 세력이 그들의 평단가 밑으로는 안 빼려고 하는 거다. 위 상방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삽니다. 그냥. 어떻게 됐어요? 급등했죠. 급등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당연히 여기까지만 했겠죠. 그죠? 저는 여기까지만 했죠. 여기까지만 했어요. 왜? 데이터가 없거든. 이거 이상은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까지 끌고 갔겠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는 이 고점까지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올려드렸어요. M밴드에. 어떻게 했는지. 올려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노코입니다. 제노코. 자, 제노코 보십시오. 거래량 없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최근 계속 세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들어왔었어요. 근데 기준봉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기준봉 발생시켰어요. 그럼 얘는 몇 프로일까요? 저는 14.18%입니다. 너 14%야? 좋았어. 그럼 바로 종가에서부터 가면 되겠구나. 그죠? 종가. 여기잖아요, 종가. 이 라인이죠? 이 라인. 그죠?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어디요? 중심가잖아요. 중심가까지 안 내려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더 잘게 써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됐어요? 직전에 여기까지만. 그래요, 여러분. 이게 공간이에요. 시세 설계 공간 매매. 제가 다 있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중시가까지 안 눌러준데 어떡합니까?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봉 사이즈에 있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NHN 벅스. 이거 오늘도 많이 갔어요. 오늘도 많이 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봤습니다.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뭡니까? 세모 들어왔어요. 세모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것도. 비밀. 이거 나오면 급등해요. 아무튼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봤어요. 기준봉이 들어왔어요. 너 몇 프로야? 이랬더니 저 8.32%입니다. 이야, 잘 만들어냈구나. 너 역시 너 정말. 그러면서 이 뭡니까? 종가에서 사라 그랬는데 얘는 종가에 안 하고 정확하게 저점까지 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중심가까지 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계속 모아갔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굳이 위에서 살 필요 없잖아요. 안 해요. 그러다가 뭡니까? 직전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죠. 그죠? 돌파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저기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는 그죠? 여기까지 갈 줄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 뒤에 있어요. 차트를 더 넓혀보면 있어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고가까지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또 기준봉 발생됐죠. 이 기준봉 저는 14.87입니다. 그래? 그럼 너 또 여기 여기 뭡니까? 종가에서 한번 사고 중심가에서 한번 사 했는데 종가에서 하고 바로 시세 분출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벌써요, 여러분. 야, 1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벌써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래 보시면 제 QR코드 있어요. 제 QR코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링크 타고 많이들 좀 들어오셔서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또 주말입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또 주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과 그 가족분들과 항상 행복하게 그렇게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